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10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부터 힘들게 리뷰를 하면서 거듭거듭 하다 보니, 10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화를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내실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내실 있는 내용이 있기 전에, 제가, 구독자님이 HID 항만 미션 할 때 이게 재촬영된 것 같다. 재촬영된 거가 많이 이렇게 짜집어서 전 미션하고 후 촬영된 거를 짜집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희 그때 컨텐츠의 요지는요,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왜냐면 컨텐츠에 너무 그 이야기만 딱 하면 1분짜리 컨텐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컨텐츠 분량을 늘리려고 그 사용하는데 뭐 승패 이런 거에만 연연한 게 아니면은, 승패에 어떤 침해하는 것만 아니면은 뭐 재촬영하는 경우 있다. 더 솔저스에서도 재촬영했다 하고, 또 강철부대 1에서는 너무 흥행하기 때문에 회차를 늘리려고 촬영을 늘렸다 하고, 또 그런 경우 뭐 카메라가 뻥 나가지고 이게 중간중간에 어떤 액션씬이나 중요한 부분이 날라갔었을 때 그런 부분은 재촬영한다. 나 같은 경우도 더 쏘졌을 때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내가 속해 있는 팀에서는 재촬영이 2번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팩트 체크도 없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다수 나와서, 다수 나왔다는 뜻은 이게 뭔가 제 컨텐츠가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주제로, 재촬영에 대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다소 듣기에는 이제 강철부대 3의 이 재촬영이 그러면은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승패에 뭐 이렇게 그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다면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 컨텐츠 내렸어요. 우선은 내렸고, 저는 이제 재촬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도 더살조스에서 2번이나 재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찍은 상태에서 또 재촬영을 한 적도 있고, 찍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뻥 나가지고 그 씬만 따로 따자 해서 또 그런 재촬영 한 적 있고,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의 의도는 또 그게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이제 워딩이나 이런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강철부대 이렇게 뭐 조작하는 걸로 하면 뭐 달라고 그 방송 보냐라는 둥 하고, 또 그 뭐냐, 그게 확실하냐, 뭐 재촬영해가지고 뭐 그게 만약에 승패 이런 거에 연관을 줬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인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저는 진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가짐이 그랬어도 제가 전달하는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문제 있는 컨텐츠다 해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컨텐츠가 왜 사라졌지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또 그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게 느꼈던 몇몇 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저 이제 10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요때까지 지금 강철부대 3 예측에서는 뭐 전에도 그랬고, 전에는 뭐 한두 번 틀렸을 겁니다. 제가 1하고 2 리뷰할 적에는 한두 번 틀렸을 건데, 강철부대 3 할 때는 지금 다 맞추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측 다 맞췄어요. 예. 진짜 다 맞췄고, 이게 근데 제가 진짜 뭐 지인들한테 이거 뭐 진짜 물어봐가지고 이 리뷰, 이깐 리뷰 하나 하려고 제가 이거 가지고 막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찌라시 얻어가지고 막 이번에는 누가 우승하면 이런 식으로 예언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 느낌상 이렇게 찍은 건데 다 적중을 해버리니까 저도 좀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좀 신기하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강철부대 리뷰하려고 방송 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당겨서 결과부터 한번 봐봐요. 제가 예상했던 픽들이 맞는지. 그거 진짜 맞아 떨어지더라고. 이번에도 제가 707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도 욕 겁내 먹었거든요. 특전사 출신이니까 707 8일 안으로 굽었다, UDT 무시하냐, 이 새끼 완전 UDT한테 자격지심 있네 라고 하면서 또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리뷰 이거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재미로 이제 픽한 거고, 또 어쨌든 결과를 또 말해줘야 되니까 사람도 조달님은 707 이긴다 했는데 어디 보자, 누가 이겼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결과를 예상하고, 조달님 이번에 맞췄네 하면서 이렇게 좀 흥미를 유발하는 어떤 시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좀 과민 반응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자 UDT한테 자격지심 있네, 이 새끼 UDT 존나 싫어하네 이러면서
진짜 댓글로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안 좋게 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마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대단하다, 뭐 신기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도 신기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UDT를 가소평가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마저 이제 리뷰를 이제 이어가 보자면은 진짜 UDT를 가소평가한다 이런 게 아니고 UDT 거라 UDT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UDT가 이제 뭐 약해서가라는 어떤 뜻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급 미션만큼은 제가 707에 이제 홍범석 선배가 이 보급 미션의 어떤 피지컬적으로도 이 미션에 저는 최적화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다른 어떤 미션들도 제가 잘하거든요. 홍범석 선배님이. 그렇지만 그 이야기 이제 이따가도 하겠지만은 이제 그 선배를 믿고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더 솔저스에서도 이제 미션 하면서 이 비슷한 보급 미션을 홍범석 선배와 같이 했었어요. 다른 팀으로. 저는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해야 되는 팀으로 이제 미션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내 팀에 대한 내 미션만 신경 쓰다 보니 홍범 선배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았죠. 그치만은 더 솔저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방영을 하면서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서 이제 홍범석 선배의 모습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홍범 선배가 뭐 지인이고 뭐 특전사 선배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빨고 이런 거 아닙니다. 리뷰하는 데는 최대한 이제 중립을 지키는데, 그때 제가 더 솔저스 4회차, 5회차 이제 행군 미션을 이제 보면서 홍범석 선배도 이제 뭘 하는지를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홍범석 선배가 미션에 뭐 중후반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초중반에,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제 같은 방송을 하고 있었고 내 미션만 한다라고 하지만 앞에 누가 있었는지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 상황의 정도는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홍범석 선배가 거의 초반 정도, 초중반, 예, 초반까지는 제가 너무 확정적이게 이야기하기는 이르고 초중반부터 후반까지 거의 군장을 그러니까 두 개의 군장까지 매는 거는 가벼워요. 근데 걸구치는 총까지 매고 이제 갔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능력치가 또 홍범석 선배님도 이제 그 방송이 끝나고 계속 쭉 훈련을 해왔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진짜 좀 나아가서 진짜 운동 자체를 거의 병적이게 중독으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봤죠. 이번에도 이제 홍범석 선배가 그때 당시에 더솔저스의 미션하고 굉장히 유사했고, 이 미션에 엄청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5인분의 수준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길 거라는 어떤 생각에, 그 의견에 많이 보태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윤두준 패널이 진심으로 나와서 하는 소리, 형식적인 이야기 아니라 야 707도 IBS 진짜 잘하네요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707이 물론 IBS도 잘 하시겠지만은 이번 707 멤버들이 다 최척조 출신들이라 저는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온전히 이거 저의 어떤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IBS를 하고 또 파도나 이렇게 패들링을 잘 타지 않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UDT가 이제 패들링 하면서 이제 해경 배 정박에서 탄 싣는 과정에서 탄박스를 실을 때 그 한 대만 댈 수 있는 정상적인 그 파킹 위치가 있어요. 해경배가 보면 막 여러 명이 좌우측 앞뒤로 해서 멀티로 막 이렇게 배가 파킹하는 위치가 없거든요. 뒤에는 스크류 이제 모터가 달려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UDT는 이제 정상적인 파킹 위치에서 파킹을 하고 탄통을 옮기고 해서 굉장히 잘 빠져나갔어요. 그때 신속하게. 그래가지고 707하고 격차를 굉장히 벌려놨어요. 근데 그 파도의 방향을 잘못 타가지고 그때 이제 707한테 역전의 기미를 줘버린 게 너무 아쉬워요. 그때 이제 파도를 잘 만나서 잘 타가지고 쭉 빠져나갔으면은 그때 이제 미리 도착해서 탄통 이고 그 다음에 군장 각자 메고 해서 먼저 TTT 했었으면은 707이 따라오는데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건데, 그때 거기서 이제 파도에서 너무 고립해가지고 그때 707이 추월의 기미를 느끼고 아 이때 뽑아가지고 붙으면은 역전의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좀 이제 화이팅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UDT 4명도 보이스를 냈고 707도 4명 다 보이스를 냈어요. 이게 보시면은 보이스를 다 내요. 막 파이팅!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 때 무의식적으로 힘납니다. 저도 훈련해봤고 더 소저스 미션 나가봤고 하면서 느꼈어요. 옆에서 가만히 진짜 무건수행 하는 것보다 파이팅 해주고 쌍욕이라도 박아준 게 막 화이팅 씨발 막 가자 씨발 뭐하냐 막 진짜 후배인데 선배한테 반말해주고 하면 이게 이제 부스팅 효과가 나거든요. 씨발 뒤에 퍼져갖고 뭐하냐 이 새끼야 막 네가 그러고도 선배야 이러면은 없던 힘이 진짜 갑자기 젖먹던 힘까지 올라오거든요. 뭐 씨발 선배한테 쌍욕 왜 그래, 내가 너한테는 안 퍼진다 약간 이러면서 무의식적 한계가 끌어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이팅도 물론 좋아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뭐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이팅 그 멘트들도 보면은 홍범석 선배님을 보면은 그 멘트들이 진짜 저만 그렇게 느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뭐 지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중요한 멘트들을 하고 계세요. 진짜 그런 중요한 멘트들 던져요. 왜냐면은 707이 뭐지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UDT가 선두에서 이제 치고 가고 있는 상황에 예를 하나를 들어줄게요. 패들링을 하면서 UDT가 이제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침착을 이제 잃기가 좀 쉽거든요. 예. 그치만 이제 선배님이 이제 좀 그 뭐지 자녀가 있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다 보니까 있던 팀원들은 오해환 대원님이 물론 지휘관에서 계급은 높지만은 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아들을 구슬리듯한 느낌으로 뭔가 제가 부드럽게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 느껴지지 그 물살을 느끼지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느껴지지 자 물살 탔어. 자 이대로 가면 잡을 수 있어. 그 숨이 헉헉 타는 상황에서도 그 격정적인 상황에서도 자 차분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렇게 뭔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그때에 필요한 멘트인 거거든요. 이게 그 상황에서 막 화이팅 할 수 있다 707 이거밖에 안 돼 막 이거는 그냥 화이팅 해가지고 그냥 에라 씨발 그냥 더 졌자 이런 느낌인 거고 이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물살을 타야 된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멘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살 타야 돼 물살 실제로 탔어 그러면 그 물살을 느껴야 돼 느껴지지 그래 이대로만 가자 그러면은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이걸 짜맞추면은 근데 하고 실제로 전 패들링 타면서 물살 타는 걸 느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멘트 같이 전 느껴지더라고요. 주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예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만약에 홍범석 선배처럼 선배인데 보이스를 내야 된다? 그러면 전 진짜 좀 조사버립니다. 저는 후배들한테 물론 뭐 구타 가혹행위 뭐 진짜 군대 관련된 경력에서는 털어서 먼저 안 나올 자신 있거든요. 진짜 뭐 후배의 것을 훔치거나 후배의 것을 뭐 뺏거나 또 막 후배들을 막 때리거나 집합시키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쌍팔년도 군대를 해왔지만 근데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이제 미션이고 승부와 달린 문제니까 너그 씨발놈들 빠이빠이 앉았냐고 이따 끝나고 보자 너그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하면서 저는 그때만큼은 막 진짜 욕하면서 쪼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저 같은 이런 스타일 막 불같은 스타일 윌 같은 이런 불같은 스타일도 있지만은 홍범석 선배처럼 이제 아들 대 아들 구슬리듯이 하는 어떤 이런 멘트들이 좀 약간 더 좋은 어떤 플랜인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뭔가 강철 부대의 예능을 보는데도 저도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멋있었어요. 하고 또 실제로 더 솔저스 미션 할 때도 뭐 경쟁팀으로는 있었지만 홍범석 선배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리딩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또 장점이기도 하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전 또 이제 많이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강철 부대 3에 참가했는데도 이게 나오니까 하고 또 이게 또 장점으로 발휘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또 뭐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이런 각도는 이제 저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에 역전할 수 있는 구간 UDT가 이제 고립됐을 때 파도에 오히려 뒤에 있는 707이 저는 유리했다라고 봅니다. 왠 줄 알아요? UDT가 선두였는데도 707이 뒤에 후미에서 추격을 하는 과정인데도 더 유리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707이 먼저 들어갔으면 분명 파도 거기 이제 밀리는 지역에 만났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허우적대고 체력 다 뺐을 거예요. 근데 707이 그 허우적대면서 그 체력을 다 깎아먹고 있는 UDT의 모습을 봤어요. 예. 방향이 이제 틀어지면서 하고 또 파도가 방향이 계속 변칙적이게 오면서 UDT의 키를 계속 이제 틀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707은 추월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서 관전하면서 그 플랜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진짜. 그러면서 707이 그 상황에서 추월할 수 있는 체력을 아끼면서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그 상황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시야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를 정박하고 이제 마지막 코스잖아요. 이게 인당 탄통 2개 하고 또 군장 이제 물에 젖은 거, 둘 다 물에 젖은 거죠. 그걸 메고 이제 꼬린 지점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각자 팀 4명이 다 먼저 들어온 팀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진짜 제가 홍범석 선배가 이제 지인이라서 빠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자, 이런 거 보면 얄밉긴 해요. 내가 만약에 상대팀이라면 더 얄밉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일 먼저 도착해갖고 짐 짊어지고 탄통 들고 팀 3명 체크하고 있어요. 팀 3명 이제 스캔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이상유무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살피고 출발하는데 그게 이제 멋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게 한편으로 또 다른 부분도 해석하자면은 체력적으로 또 여유가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굉장히 저는 멋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선두를 이제 제일 여유 있게 선두에서 들어가서 골인 해버려.
그게 저는 너무 이제 멋있더라고요. 내려놓고. 그리고 제일 후미에는 707 대원에 탄통을 한 개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군장을 들어줘 버리니까 와, 진짜 홍범석 선배가 여기서 진짜 2인분을 해버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확신이 약간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운동 능력이나 지금은 이제 홍범석 선배님 무릎을 수술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 각도에서 막 되게 치열하게 미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홍범석 선배님이 이번에 무릎 수술하고 또 몸에 데미지를 많이 받으셔갖고 좀 치료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격정적으로 이제 다 끌어당겨 써버려가지고 이제 많이 다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어떤 것들도 계속 이제 스치더라고요. 제가 지인이라서 이런 뉴스들도 알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진짜 어떤 밀리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보여줬던 홍범수 선배님 몸 상태를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피지컬을 진짜 현역보다 전 더 좋다라고 전 생각하고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현존하는 현역들보다 체력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능력들도 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육각형 스탯이 뭔지를 약간 좀 홍범수 선배님이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힘도 센데 잘 뛰어. 무거운 것도 짊어지고 오래가. 또 지구력도 좋아. 빨라. 또 이러다 보니까 예, 또 뭐 당기는 힘 나쁘지 않아. 미는 힘 나쁘지 않아. 뭐 행군하는 힘 나쁘지 않아. 뭐 이래 버리니까 좀 진짜 전체적인 밸런스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일적인 부분들은 홍범석 선배를 이길 사람들 워낙 많습니다. 뭐 참호하면은 뭐 문호님한테 아예 깨질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힘쓰는 거 하면 이한한테 안 될 거고 한데 이 전체적인 거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거를 고루고루 잘하니까 홍범석 선배님 좀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사격이면 사격 진짜 뭐 잘하고 대테러 관련된 거 잘하고 전술 나쁘지 않고 뭐 특수전 나쁘지 않고 체력 나쁘지 않고 레펠 나쁘지 않고 이론 지식 나쁘지 않고 잠수 나쁘지 않고 공중에서 침투하는 거 나쁘지 않고 수영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올라운드예요. 진짜 이게 농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선배님이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주특기도 잘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는 거 아닙니다. 빠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현 주소를.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좀 사기캐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진짜 저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홍범석 선배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다른 퍼져있는 대원들 끌어줘가지고 707이 역전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들어맞았어. 근데 나 이제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들은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서 예언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더 솔졌을 때 이렇게 똑같이 했거든 홍범석 선배가. 근데 또 시즌 3에 나와가지고 이게 똑같이 해버리네. 그러니까 세월은 1, 2년 흘렀는데도 몸 상태를 계속 관리해갖고 계속 꾸준히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안 마셨고 얼마나 또 당 있는 탄산을 안 마셨을 거고 얼마나 담배를 안 폈겠습니까? 또 얼마나 제때 자고 일어나서 훈련하고 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홍범석 선배가. 근데 이 그 운동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 김동현 패널도 보면은 진심으로 이게 뭔가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방송 멘트가 아니라 저분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냐, 체력 대단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부분 같아요. 상사는 많아요. 진짜 뭐 특수부대 출신 중에 현역 상사도 많고요. 예비역 상사는 많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몸 관리를 하면서 전역을 했잖아요. 사실 동기부여가 사라지거든요. 전역을 하게 되면. 근데 사회에서 이제 동기부여라기보다 이제 멘탈이 좋은 거죠. 자기가 이제 멘탈을 잡고 본인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이 쓸모 있게 이런 프로그램에서 기량을 보여주고 하고 자기 컨텐츠에서 기량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사는 많습니다. 어떻게 저도 상사예요. 저도 상사인데 상사는 많아. 근데 진짜 배 나오고 진짜 이렇게 홍범석 선배처럼 상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홍범석 선배님은 성격이 좀 약간 겸손한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하고 또 말 하나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를 알거든요. 그리고 능력 밖에 못할 것 같으면 입 밖으로 잘 안 뱉어요. 근데 인터뷰 때 이 역전해가지고 자기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이 역전해서 이제 결승전까지 갔다. 그래서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우승까지 이어갈 거다라고 이제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짓말 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HID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픽은 제가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터뷰 구다리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 이건 제가 좀 슬픈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UDT 한준대원님이 아파가지고 이제 쩔뚝대면서 707은 다 들어왔어요. 이제 꼬린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UDT가 들어와야 이제 미션 끝나고 미션 발표하고 그 촬영이 이제 끝날 테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도 이제 가려는 모습 있잖아요. 딱 봐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때 너무 슬퍼서 제가 강철 부대를 보고 울어봤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울어봤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물가물한데, 근데 그때는 진짜 울었어요, 저는. 방송 보면서. 사실 저는 강철 부대를 이제 보면은 내가 리뷰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뭔가 진짜 재미로 몰입해서 보는 느낌은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리뷰를 하려고 보는데도 몰입이 돼버려가지고 엉엉 울었죠. 진짜. 엉엉 울어버렸어. 그래서 너무 슬펐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강철 부대 진짜 제가 시즌 1 때도 정종현 대원님이 팬이었어요. 항상 밝고 약간 시골 남자처럼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특수부대원이지만 멋있게 봤었는데, 이제 강철부대에서 이제 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 소감을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본의 아니게 나오는 눈물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울었어요, 저도. 엉엉 울었죠, 엉엉. 그리고 김영백 선배님도 이 자기 팀원들을 울지 말라고 해요. 예. 이거 다 방송에 나온다. 니네들 찌질하게 울지 말라. 하는데 자기는 이미 눈으로 또 울고 있어. 예. 자기도 울고 있어. 자기도 원치 않는데 울고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슬펐어요. 예. 팀원들을 울지 말라고 이거 진짜 짠하게 나온다. 찌질하게 나온다라고 다독이면서 자기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을 눈으로 이미 울고 있어. 그게 너무 슬펐죠, 나는. 울었어. 엉엉 울었어요, 진짜. 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김경배 선배님 얼마나 아쉽겠어요. 15년 군 생활 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DT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승부 관련된 어떤 훈련이라든지 승부 관련된 어떤 체력 단련들 하고 경합하고 하면서 얼마나 지는 게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건데 그걸 이제 인정하려고 하셨잖아요. 이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그런 집단에서 오래 절어서 이제 훈련 받거나 하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지는 거 자체를 납득하기 싫어하거든요. 지더라도. 예. 그게 진짜 승부욕이고 나중에 그게 전 동기부여라고 생각하는데, 이정훈준 대원님도 이제 말 나온 게 굉장히 높게 사는 게 아까 그 김경백 상사님보다 높은 대위 지휘관이에요. 근데 부사관들 분위기에 맞춰서 묵묵히 따라와 줬어요. 부사관들보다 못지않게 좋은 퍼포먼스로 뭐 퍼지거나 해가 된 적이 없어. 진짜 외유내강이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밥값 이상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종준 대위나 또 나아가서 이제 오요한 대위 같은 사람이 지휘관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팀원으로 저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역이라는 가정에서 진짜 그 팀이 안 강해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모범이 되니까 지휘관이. 왜냐면 지휘관이 행정하는 일도 많고 팀 통솔해야 되고 리딩해야 되다 보면은 팀원들보다 훨씬 하는 일이 많고 바빠요. 예. 시간도 모자로. 근데 그 상황에서 저런 전투력도 유지하면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리스펙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상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철 부대가 이번에 또 잘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미션 결과 알고 싶고 막 바삐 회차 펼쳐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죠. 뭐 8화, 7화, 9화 그때만 해도 이제 팀 한 4명, 4팀 생존해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치고받고 막 진짜 뭐냐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PPL 때려버리면 김 빠집니다. 진짜로. 예. 진짜 김 빠져요. 조미김 마냥 진짜 김 빠지는데, 이제 미션으로 이제 쭉쭉쭉 나가야 될 때 미션으로 쭉쭉 빼고 이제 약간 루즈 해줘야 될 때 10회차 때는 결승이 다 나고 루즈 해줘도 될 때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때 PPL 겁나 때리는 거 속을까 이해가 되고, 뭐 그때 뭐였죠? 그 샴푸 광고 때리고 그 다음에 영양즙 광고 때리고 할 때 그때는 재밌었어요. 너무 PPL 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적절한 타이밍 때 PPL 왜 없어서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수단인데 PPL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와 너무 적시적소에 넣어가지고 나는 이 PPL인데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이게 타이밍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서 HID하고 707 에피소드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결승전을 하기 전에 어떤 결의 같은 걸 다지는데 HID 이제 현충탑에서 격려하는 모습이 전 특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네, 그 모습이 이제 에피소드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는데, 왜 인상이 깊었냐면은 이제 그 강철부대에서 이렇게라도 안 비춰주면은 그렇게 특수임무 수행을 음지에서 이제 누가 하다 돌아가셨는지도 우리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기억에 많이 남기고 싶고 기억이 많이 났어요 실제로도. 예. 그래서 HID가 살아남았기에 하고 또 이런 에피소드를 찍었기에 음지에서 누가 북한 넘어갔다가 이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누가 진짜 산기슭 강원도 산기슭 어디 진짜 유디우는 섬이니까 섬에서 훈련받다가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임무수행하다 돌아가셨는지 훈련받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거든요 음지부대는. 왜냐하면 양성부대는 누가 훈련받다가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나와요 뉴스에. 근데 음지는 안 나와요.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조명될 때 전 진짜 이게 진짜 이 강철부대 프로그램의 진짜 효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홍범석 선배님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미션 했잖아요. 또 미션이란다. 그거 뭐야? 그 뭐냐 소고기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고기 맛있어 보였다. 나도 소고기 참 잘 먹는데 라는 어떤 생각과 그 나아가가지고 이제 사령부 들어가잖아요. 저 때는 저가 이제 옛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령부가 마천에 있었어요. 서울 마천에 이전했으니까 이제 주소를 공개할게요. 그때는 이제 그때 마포란다. 그때 잠실 쪽에 있는 마천에 있었는데 삼여단하고 이제 같이.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범석 선배님 거기 이제 소고기 먹는 에피소드를 따고 그 다음에 그 사령부로 간 게 사령부 근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치상 홍범석 선배님 집이. 그래서 에피소드를 이렇게 연계하기 좋으니까 동선상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저의 팩트 아닌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 한번 해보고 사령부 가니까 전 새로 생긴 사령부를 이제 강철 부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707이 쓰던 교장들을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썼을 때는 많이 낡았었어요. 예. 실제로 제가 근무하던 특전사에 있던 교장들도 되게 낡았고, 근데 지금은 가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최신식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강화 유리로 돼서 거기서도 이제 레펠을 타고 거기서 레펠을 또 착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발전됐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됐죠. 이렇게 또 707이 결승에 올라와서 에피소드를 비춰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된 특전 사령부를 강철부대 2 그 다음에 3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공개돼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제 1차, 2차로 결승은 이제 나뉘잖아요. 1차는 이제 사격 미션이에요. 4명이 이제 다 열애자 없이 다 참여해야 돼요. 한 카메라에 다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뭐 할 때 누구 열애돼 있고 뭐 할 때 누구 열애돼 있고 하면 이거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뭐다든 자시든 팀의 구멍이든 빵꾸든 똥구멍이든 다 나와서 참여해야 된다. 죽이 되든 밥이든. 그래야지 그게 좀 카메라가 안 비어 보이고 꽉 차 보이고 박진감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4명 다 열애 없이 하고 또 한 사람이 몰빵 없이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배해서 각자 이제 맡은 걸로 이제 하는데 1차는 사격 미션 4명 다 그 미션에 맞게 하고, 또 2차는 이제 그 뭐지 정상회담 테트로 미션인가 해가지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하는데 1차 사격 미션은 아무래도 707이 주로 해왔던 미션이라 약간 이론적으로는 이 707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번 참가한 HI 요원들이 유독 이제 사격을 다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까봐야 할 것 같고요. 1차 이제 회전 사격에서는 홍범석 선배님은 첫 번째 사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틀이 뭐 어떻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성공을 하면서 이제 쐈는데 천천히 정확히 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HID 팀장님은 이제 전략을 속사로 빠르게 맞췄는데 그 맞춤 전략이 좋았고 통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홍범석 선배가 먼저 사격하고 뒤에서 전략을 짜는 거 굉장히 보기 좋았다. 그치만 홍범석 선배한테 이제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홍범석 선배님도 전략을 바꿔가지고 속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속사이면서 명중률도 나름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때 사격할 때 좀 초를 많이 당겼다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이제 전략을 바꿔서. 그래. 근데 당긴다고는 당겼는데 느낌은 강민호님이 이겼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뭐 이거 틀렸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후순위로 사격하는 게 제 생각에 이 미션이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홍범석 선배님이 사격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오점들을 체크하고 장점 위주로만 전략을 바뀌어서 사격 플랜을 짤 거잖아요. 강민호님은 뒤에 후순위의 사격이니까. 그래서 그냥 유리하기 때문에 왠지 강민호님이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2명이 짝지어요. 같은 팀이. 그래서 장애물도 같이 넣고 막힌 문도 이제 차징해가지고 뚫고 이제 움직이는 표적이나 뭐 테러범을 이제 맞추는 형식의 사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707이 실제로 이런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또 전제는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명 미션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707이 유리하게 미션 다 만들어 놓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는 까봐야 될 것 같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중립기호를 받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라스트 한 명 남아있는 HID는 707 해상 사격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뭐냐 이것도 이제 707이고 나발이고 복불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라서 굉장히 흔들려요. 그리고 정밀히 달아야 되는 저격총인데 배라서 또 흔들려. 또 장거리 표적을 맞추는데 배라서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복불복이 많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중에 레펠로 방수 저격 가방을 챙겨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배에 올라가가지고 사격을 해야 돼서 호흡도 가쁘고 물에 젖은 상태에서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려. 그래서 복불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러면은 저는 흔들려요. 예.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묻는다면은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흔들려요. 예. 그래서 그렇고 이제 2차 정상회담 미션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고편에서 얼추 잠깐 스냅으로 나오지만은 이 미션도 굉장히 흔들립니다. 복불복으로 예상됩니다. 왜 예상되냐 복불복으로 스케일이 겁나 커졌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회담하다가 대테러가 발생하는 어떤 연출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테러범들이 이제 집단 난동을 이제 일으키는 하고 또 약간 인지를 억류해가지고 약간 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어떤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외국 까메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 정상회담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리얼하게 연기도 하는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 까메오들이 많이 섭외가 돼갖고 그래서 대상 포진 마냥 많이 포진돼 있는데 대항군도 전 미션보다 훨씬 많이 포진돼 있어요. 예. 전 미션도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었는데 대빵 보스 몹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완전히 이거 대상 포진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커져서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미션에 얼마나 더 포화스러울지. 왜냐하면 그때 항만 미션 굉장히 포화스러웠잖아요. 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걸 4명이서 히어로 모드로 다 뚫고 들어간다고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지만은 액션은 과격하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포화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은 더 포화스러울 것이다. 하고 또 인질도 사이사이에 막 somebody help me 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백인 또 막 뭐 유목민 뭐 몽골인 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수 이제 외국인 까메오들이 출연해가지고 막 리얼하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살려달라, 집에 애가 있다, 임신을 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포화스럽고 이제 그런 어떤 격정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그 와중에 미션을 또 하는 거잖아요. 결승 미션. 그래서 좀 뭔가 스케일이 역대급이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생각인데 707일 것 같아요. 느낌에는. 뭐 지면 어쩔 수 없죠. 저 죄송하다라고 이제 컨텐츠 받겠지만은 707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전제가 있다. 그럼 또 댓글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함부로 말 못하겠는 게 또 말이 부연 설명이 잔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왜냐면요. 저는 707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 새끼 또 특전사 출신이라고 팔 안으로 굽네. 역시 뭐 리뷰하는 컨텐츠들은 믿거 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을 있고요. 하고 또, 막 또 뭐 지인들 나왔다고 막 겁나 빠네. 막 하면서 별의별 이렇게 댓글을 달거든요. 근데 그냥 이 뭔가 전력적으로는 왜냐면 또 대테러하는 미션이고 대테러를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707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제가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HID가 음성부대에서 활약을 하는 김에 우승을 해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음지에서 영광을 못 누린 선배들도 생각하고 하면은 진짜 하고 또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UDU, HID가 있는데 좀 각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어떤 흥행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런 전체적인 어떤 히스토리로 봐서는 나는 HID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치만은 뭔가 전력적으로는 가까스로 707이 이길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뭐 지인이어가지고 같은 사령부여갖고 이 새끼 역시 특전사는 믿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럼 너무 진짜로 아쉬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모저모 이야기하게 됐고 11화를 또 까봐야지 또 HID가 우승할 수 있는 거고 707이 우승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 미션을 제가 또 뭐 컨텐츠 할 것들 또 다른 정보를 전달할 것들 있으면은 강철부대 관련해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